이번 시간도 앞전 시간들에서 계속 이어서 어떤 집합들이 과연 벡터 공간인가, 그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 1학년으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벡터 공간을 공부하다 보면은 생판 처음 본 집합들에 대하여 벡터 공간을 논하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워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저하고 같이 하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고, 앞전 시간들에 대한 강의들 3개는 이쪽을 클릭하셔서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 실수 또는 실수체라고 했지요. 그러한 실수 R 위의 n×n 행렬의 전체 집합을 라지 V의 n×n 가로 열고 R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즉 말해서 구성 성분들이 전부 다 실수로 된 n×n 행렬의 전체 집합을 라지 V의 n×n 이렇게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집합으로 표현을 할 적에는 어떻게 나타내줘야 되겠느냐, 보십시오. 행렬로 되어져 있어. 그 행렬이 n×n 행렬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행렬 안에 있는 요소들을 A의 ij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줬거든요. 여기서 이 표시는 행렬 표시예요. ij란 것은 i행 jl 요소이고, 그리고 n×n은 이 행렬 전체가 m행 n열로 되어 있다, 그걸 나타내고 있지요. 이러한 행렬로 나타내어질 적에 이것의 구성 성분이 실수로 나타내어져 있다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죠. 여기서 A의 ij라는 것은 당연히 실수 원소이고, i라는 것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적거나 같은 정수이고, j도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적거나 같은 정수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합 라지 V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두 연산 플러스하고 점에 대해서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임을 증명하라 했지요. 어떠한 집합이 벡터 공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두 개의 연산이 부여가 되고 그 두 연산이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져야 되죠. 고로 두 개의 연산 플러스하고 점이 부여가 되어졌고, 이 플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냐면은 A의 ij의 n×n 행렬 플러스 B의 ij의 n×n 행렬, 이것을 합친 것을 A의 ij 플러스 B의 ij, 즉 각각의 성분들을 합친 걸로 해줬다 그 말이에요. 행렬을 더할 적에 각각의 행렬의 성분들을 더해주는 것을 행렬의 덧셈으로 정의하겠다 그 말이죠. 무엇이 이 정의 뜻이. 그리고 실수 알파를 가져와 가지고 n×n 행렬에 곱해줄 적에는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이 성분 A의 ij 전체에다가 알파를 일일이 다 곱해준 걸로 정의를 했지요. 무엇을? 점 연산을. 물론 점 연산은 여기에서 계속 했다시피 안 적어줘도 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했지요. 이럴 적에 이러한 두 개의 연산 플러스와 점 연산에 대해서 8개 공리의 성립 여부를 따져줌으로써 이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했지요.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것부터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것은 벡터 공간 내의 두 원소들끼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그걸 체크하는 것이죠. 고로 A의 ij의 n×n 이것을 u로 놓고 B의 ij의 n×n 이것을 v로 놨다고 했을 적에 u 플러스 v가 v 플러스 u하고 같은가, 그걸 체크하면 되겠지요. u 플러스 v는 A의 ij 플러스 B의 ij, 즉 각각의 성분들을 더한 n×n 행렬이라고 했지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얘하고 서로 바꿔 써줘도 되죠. 여기에서 철저히 주의할 사항, 여기서 플러스는 벡터 어디션은 플러스이고 여기서 플러스는 실수해서 플러스야. 바로 이것 더하기 이것은 이것 더하기 이것, 즉 Bij 플러스 Aij, 그렇게 할 수 있다.
B의 ij 플러스 A의 ij, 이것은 V 플러스 U하고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제가 숙제로 냈어요. 간단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원이 존재해가지고 그 항등원이 원래 집합 V 속에 포함되는가 그걸 보라고 했지요. V 속의 임의의 원소 U, U는 A의 ij의 n/n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죠. U 플러스 항등원 영벡타는 U, 이것을 만족하는 항등원 영벡타가 집합 라지 V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면 체크하면 되겠지요. 이 식으로부터 항등원은 U 빼기 U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U라는 것은 n/n 행렬로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n/n 행렬 빼기 n/n 행렬, 똑같은 두 행렬을 빼면은 그것은 0 행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로 여기에서 0의 ij 해놓고 n/n 행렬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이때 0의 ij는 뭐예요? 모든 i행과 j열 요소들이 전부 다 제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0의 ij n/n 행렬 이것을 일일이 다 적어주면은 전부 다 0이요. 열의 수가 n개고 행의 수가 m개죠. 이러한 n/n 0 행렬은 라지 V의 원소에 포함되어져 있죠. 고로 항등원이 존재한다. 네 번째는 U 플러스 마이너스 U는 항등원 영벡타가 되어지는 마이너스 U, 즉 U 여권인 마이너스 U가 존재하는가? 어디에? 라지 V에. 여기서는 라지 V가 n/n 행렬로 되어지는 모든 실수 원소들로 된 행렬들의 전체 집합이죠. 네 번째 거 구해보겠습니다. U 플러스 마이너스 U는 영벡타가 되는 마이너스 U는 0 빼기 U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0이라는 것은 모든 요소들이 제로가 되는 n/n 행렬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n/n 0행렬 빼기 u는 곧바로 마이너스 u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u는 마이너스 a의 ij의 n/n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도 일일이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a의 원론, 마이너스 a의 원투 쭉 가서 마이너스 a의 원n 또 쭉 가서 마이너스 a의 m1, 마이너스 a의 m2 쭉 가서 마이너스 a의 mn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무엇이? n/n 행렬의 여권이 고로 이 여권은 모든 요소들이 싹 다 실수이기 때문에 라지 V 집합의 원소인 n/n 행렬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이 여권이. 다섯 번째 거 해볼게요. 다섯 번째는 알파의 U 플러스 V는 알파 U 플러스 알파 V가 되면 증명해라 했잖아요. 그것을 증명해야죠. 자, 알파의 U 플러스 V는 알파 해놓고 U 플러스 V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U고 이것이 V인데 U 플러스 V가 A의 ij 플러스 B의 ij 그렇게 되어졌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n/n 행렬이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어디가 정의되어져 있습니까? 이쪽이가 정의가 되어져 있죠. A의 ij n/n 이 행렬에다가 알파가 점연산 되어진 것은 모든 성분들에다가 알파를 곱한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를 이 성분들에게 각자 곱해주면 알파의 A의 ij 플러스 알파의 B의 ij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다시 알파의 A의 ij 또 알파의 B의 ij 물론 전체는 n/n 행렬이죠.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죠. 이것을 고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알파의 U이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알파의 V이고 그렇게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6, 7, 8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집합 라지 V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냐면은 A 플러스 PI 복소수로 정의가 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A, B란 것은 당연히 실수 원소이고 I란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허수 단위를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집합 라지 V가 모든 복소수 집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두 연산 플러스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A 플러스 BI라는 V집합의 원소하고 C 플러스 DI라는 V집합의 원소가 있어. 이것을 플러스를 시키겠다. 이 플러스 정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실수부는 실수비끼리 합쳐주고 복소수부는 복소수부끼리 합쳐줘 가지고 뒤에다가 따로 적어 놓죠. 이런 식으로 벡터 어디션 플러스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철저히 주의하셔야 될 거. 이 플러스는 여기서 벡터 어디션에 해당되는 그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는 뭐예요? 실수해서 그 플러스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복소수에다가 알파라는 실수를 점 연산해 준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복소수 실수부에다가도 알파를 곱해주고 복소수 허수부에다가도 알파를 곱해준 걸로 정의를 하겠다. 무엇을? 점 연산을. 즉 실수와 복소수 점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된 두 개의 연산 기호 플러스와 점에 대해서 집합 라지 V는 벡터 공간임을 증명하라. 단 여기서 CD, 알파 이것들은 전부 다 실수 원소들이죠. 당연히 여기서 A, B는 실수 원소들이라고 적어놨고 이것들을 차근차근 그 공리에 의해서 증명해 나갑시다. 가장 먼저는 이것들의 연산 결과가 집합 라지 V의 원소인가 그것부터 체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 급선무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8가지 공리를 체크를 해야 돼. 그런데 최우선 급선무는 거의 대부분 만족하기 때문에 8가지 공리들을 차근차근 증명해 가는데 항상 체크를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과 이것을 플러스 연산에 대하여 정의를 해준 이 결과는 집합 라지 V에 속해 안 속해? 이거 실수죠. B 플러스 D도 실수죠. 그러면 실수 플러스 실수 I 이것은 집합 라지 V에 속하죠. 고로 집합 라지 V는 연산 플러스에 대하여 닫혀져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점 연산에 대해서도 알파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A도 실수, 알파 B도 실수, 고로 실수 플러스 실수 I는 역시 집합 라지 V의 원소에 포함이 되어지죠. 고로 집합 라지 V는 여기서 정의한 플러스와 점 연산에 대하여 닫혀져 있다. 고로 A1부터 A8까지 8개만 체크해 주면 되겠다. A1 같은 경우는 집합 라지 V에 속한 두 원소들끼리 즉 두 벡터끼리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그걸 체크하는 거죠. 고로 A1 체크해 봅시다. 먼저 A 플러스 BI를 U로 놓고 C 플러스 DI를 V로 놓았을 때 U 플러스 V는 V 플러스 U가 성립하는가 그걸 체크해 보자 그 말이죠. U 플러스 V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A 플러스 C는 C 플러스 A와 같고 B 플러스 D는 D 플러스 B와 같잖아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V 플러스 U하고 같죠. 고로 교환법칙은 성립한다. 이제 두 번째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쑥제, 그리고 세 번째 항등원이 존재하는가 어디에? 집합 라지 V에. 그러면 체크해 봅시다. 세 번째 공리 U 플러스 항등원 영벡터는 U를 만족하는 항등원 영벡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과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U 마이너스 U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U라는 것은 A 플러스 BI 빼기 또 U라는 것은 A 플러스 BI 하니까 이 결과는 결국은 0 플러스 0I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0 플러스 0I는 집합 라지 V 원소에 포함되어지죠. 왜? 집합 라지 V라는 것은 A 플러스 BI 형태에서 A도 실수, B도 실수 이렇게만 되어지면 집합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공리도 만족한다. 그러면 네 번째 공리는 뭐예요? 여권이 존재하는가 그 말이죠. 즉 말해서 U 플러스 U 여권인 마이너스 U는 항등원이 되어지는 마이너스 U가 집합 라지 V에 속해져 있는가 그걸 보라고 했지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여권이 되어지는 마이너스 U는 0 마이너스 U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0벡터는 0 플러스 0i 빼기 u는 a 플러스 bi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마이너스 a도 실수 마이너스 b도 실수이기 때문에 집합 라지 VU 원소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한 집합 라지 VU 원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네 번째 공리도 만족한다. 다섯 번째 공리는 알파 가로 열고 u 플러스 v가 최종적으로 알파 u 플러스 알파 v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체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u 플러스 v는 u가 a 플러스 bi이고 플러스 v가 c 플러스 di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알파 a 플러스 알파 bi 플러스 알파 c 플러스 알파 di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연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로 앞에 있는 것은 알파 u가 되어지고 뒤에 있는 것은 알파 v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u 플러스 알파 v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배분 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공리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도 실수고 베타도 실수야. 그 상태에서 u라는 벡터를 서로 점 연산해 줬죠. 그러면 실수와 벡터의 점 연산은 자 실수 그대로 적어 놓고 뒤에 있는 u a 플러스 bi 그대로 적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계산 법칙에 의해서 일일이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a 플러스 또 알파 플러스 베타 해놓고 bi 그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이 식은 알파로 묶어내면은 a 플러스 bi 베타로 묶어놓으면은 a 플러스 bi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u가 되어지고 이것도 u가 되어지기 때문에 알파 u 플러스 베타 u 그렇게 되어진다. 고로 여섯 번째 공리 알파 u 플러스 베타 u 그것도 성립한다 그 말이야. 일곱 번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쫙 보면은 알 수 있고 즉 성립하고 여덟 번째도 쫙 보면은 알 수 있어 즉 성립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한번 볼 것이냐면은 집합 라지 V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 라지 V는 fx라는 연속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집합 라지 V는 fx라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fx라는 함수 자체는 구간 A, B에서 실수 R로 가는 연속 함수로 정의가 되어지거든요. 당연히 A와 B는 실수지요. GX와 HX라는 것도 역시 집합 라지 V의 원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적에 구간 A, B에서 연속 함수들의 전체 집합이 벡터 공간을 형성하는가, 즉 벡터 공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벡터 공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본 전제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밑에 8가지 공리를 만족을 해야 그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요. 고로 두 가지 연산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지요. 첫 번째, 벡터 어디션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것인데 벡터 어디션에 대한 연산 기호는 이번에는 원리 원칙대로 한번 적어줘 보겠습니다. 벡터 어디션에 대한 연산 기호를 제가 동그라미 플러스라는 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산 기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연속 함수들의 집합인 라지 V 집합에서 연산 두 개를 부여를 해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벡터 어디션이고 기호 표시는 동그라미 플러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산 기호가 점이에요. 이 점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즉 스칼라 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연산 기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어떻게 했느냐? 벡터 어디션에 대한 정의는 라지 V 집합의 두 원소인 fx와 gx를 벡터 어디션을 해준다고 할 적에 그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fx와 gx라는 두 개의 함수를 더하는 걸로 벡터 어디션을 정의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점 연산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자, k.fx를
K 곱하기 fx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의이기 때문에 짝대기 3개를 꺼주면 더 보기가 좋겠지요. 이럴 때 이 K는 채 R 원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수채 R 원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수채 이 말은 실수 이렇게 알아먹으라고 했지요. 지금 당장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K라는 것은 실수 원소이기 때문에 실수야, 실수. 이럴 적에 이 점연산, 즉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K.fx는 K 곱하기 fx 그렇게 정의됐다 그 말이야. 이렇게 정의된 두 연산 벡터 어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연속 함수들의 전체 집합인 집합 라지 V가 벡터 공간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 R 위에서 즉 실수채 R 위에서 집합 라지 V는 벡터 공간인가? yes 답부터 적어놨어. 그것을 증명을 해 봅시다. 첫 번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밑에 것이 성립을 해야 되죠. 과연 이것이 성립한가 안 하는가 봅시다. fx 동그라미 플러스 gx는 fx 플러스 gx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플러스 시켜 놓은 것은 연속함수 되어지죠. 어디에서? 구간 A, B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합 라지 V는 벡터 어디션 동그라미 플러스에 대하여 닫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점에 대하여 집합 라지 V가 닫혀져 있는가 봅시다. 자, K.fx 할 적에 이 K라는 것은 실수라고 했어. 그러면은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그 정의를 보면은 K와 fx를 곱했어. 즉 실수하고 연속인 함수 fx를 곱하면은 여전히 연속인 함수가 되어지죠. 구간 AB에서. 그렇기 때문에 벡터 어디션인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 점 연산에 대하여 집합 라지 V는 닫혀져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공리를 증명하여 봅시다. 첫 번째 공리는 벡터 라지 V의 원소를 벡터 어디션 할 때 교환법칙이 성립한가 안 하는가 그걸 체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벡터 라지 V의 원소인 fx와 gx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fx와 gx를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을 한번 시켜 볼 거야. 그러면 fx 동그라미 플러스 gx는 이 정의에 의해서 fx 플러스 gx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gx 플러스 fx 그렇게 해도 되어지죠. 그런데 gx 플러스 fx는 이 정의에 의하면은 gx 동그라미 플러스 fx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fx 동그라미 플러스 gx는 gx 동그라미 플러스 fx이기 때문에 1번 교환법칙은 성립한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 어떤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것을 또 이렇게도 적어 놓았어요. 즉 fx와 gx를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을 해 놓은 것을 가로 열고 f 플러스 g 해놓고 x 이렇게도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즉 이 표시를 이렇게도 표시했다 그 말이야. 여기서 플러스라는 것은 실수 합할 적에 그 플러스가 아니고 뭐야? 벡터 어디션 플러스야. 고로 이것은 두 함수를 벡터 어디션 플러스 시켜 놓았는데 독립변수를 x로 보겠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적는다 그 말이야. 기호 표시사 저자 맘이지만은 그 정의 자체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고로 이것의 정의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기한 이것의 정의가 이것하고 같은 이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gx 플러스 fx 해도 똑같고 이것을 다시 이런 표시대로 적은다면은 g 플러스 f 해놓고 x 이렇게 적어놓은 책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한가 봐야 되겠지요. 어떤 연산에 대하여? 벡터 어디션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 A2 이것은 fx 동그라미 플러스 gx 이거 먼저 계산하고 역시 동그라미 플러스 hx 이것 해 놓은 것이 이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앞에 것하고 동그라미 플러스 해준 것하고 과연 같으냐 그 말이죠. 이것하고 같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자, fx 동그라미 플러스 gx는 fx 플러스 gx 이렇게 되어지죠. 먼저 가로부터 계산했어. 그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어. 이것을 이 정의에 의해서 다시 적어주면은 앞에 거 그대로 적어주고 플러스 뒤에 거 적어주고 그렇게 했지요. 이것이 좌변이야. 그 다음에 우변 봅시다. 먼저 이 가로꼴부터 계산을 해주면은 gx 플러스 hx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fx 동그라미 플러스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을 해주면은 즉 벡터 어디션을 해주면은 이것이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죠. 고로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해. 그 다음 세 번째 공리는 항등원이 존재하는가 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공리를 보면은 fx 벡터 어디션 항등원은 다시 fx가 나오는 것이 항등원이 되어지죠. 고로 이 항등원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fx 플러스 항등원 그렇게 되어지죠. 항등원 영벡터 이것은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 제로가 나오죠. 즉 항등원은 함수값이 제로인 상수함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로인 상수함수는 집합 라지 V 원소가 되어지죠. 왜 집합 라지 V 원소가 되어져? 상수함수 또한 연속함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라는 것은 집합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져. 그 다음 네 번째 공리에 의하여 여건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라지 vx 원소 fx 그 다음에 벡터 어디션 해놓고 여건을 적어주죠. fx 여건 표시를 이렇게 했어. 이것 이코르 항등원이 되어져야 이것이 fx 여건이 되어지죠. 그런데 항등원은 제로라고 했지요. 즉 0이라는 상수함수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거 플러스 이것이기 때문에 fx 여건인 마이너스 fx는 얘를 우측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fx가 되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fx는 여전히 집합 라지 v 함수가 되어지죠. 왜 집합 라지 v 함수가 되어져? 마이너스 fx가 fx는 연속함수잖아요. 마이너스 fx 또한 연속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도 집합 라지 v의 원소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다섯 번째 공리를 한번 볼까요? 알파의 u 플러스 v는 알파 u 플러스 알파 v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도 제가 원리 원칙대로 다시 적어줘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리는 자 여기서는 실수 집합에서 가져온 두 원소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실수 집합에서 가져온 원소가 뭐예요? K라고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공리 K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점 연산 해놓고 가로 열고 fx 벡터 어디션 gx 그렇게 적어지죠. 여기서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원래는 이렇게 적어져야 되는 것을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기로 약속했다고 제가 앞 시간들에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시간에 제가 앞 시간 거 공부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로 다섯 번째 공리는 이것이 k.fx 벡터 어디션 k.gx 그렇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이 물음표가.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먼저 좌측 것을 계산할게요. 그러면 k. 해놓고 이것을 계산하면은 fx 플러스 gx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계산을 하면은 k와 이것을 곱한 이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사항. 여기서 플러스는 실수에서 플러스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kfx는 여기에서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기호를 사용해서 다시 나타내면은 이것은 k.fx 그렇게 되어지고 이 플러스는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k.gx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거 플러스 이것은 이 플러스를 벡터 어디션 플러스 그렇게 고쳐줘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죠. 즉 좌변이 최종적으로 우변 이렇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충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fx가 구간 AB에서 연속함수라는 가정하에서 그것을 전체 집합으로 잡아가지고 그 연속함수인 전체 집합이 벡터 공간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잖아요. 이번 문제는 바로 직전의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즉 말해서 어떠한 집합 라지 V가 있다. 이 라지 V는 n차 이하의 모든 다항식들의 전체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항식을 대표적으로 px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gx와 hx라는 것도 집합 라지 V에 속한 원소야. 이번에는 px, gx, hx 이것들이 n차 이하의 다항식이요. n차 이하면은 무조건 px, gx, hx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러한 n차 이하의 다항식들의 전체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yes이고 증명 방법은 좀 전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집합 라지 V의 원소들 간에 두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야 되죠. 하나는 벡터 어디션, 또 하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럴 적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스칼라 값이 실수 집합에서 가져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실수체에서 가져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다면은 아까와 똑같아요. 벡터 어디션에 대한 기호를 동그라미 플러스로 했을 적에 px라는 다항식과 gx라는 다항식의 벡터 어디션을 px 플러스 gx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고, 동시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연산점에 대해서는 k.px는 kpx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px 플러스 gx라는 것도 이것도 n차 이하의 다항식, 이것도 n차 이하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둘 다 더해봐야 p차 n차 이하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 라지 V의 원소가 맞지요. 또한 n차 이하의 다항식에다가 실수 k를 곱해 준 것도 역시 n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어질 수 있죠. 고로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두 연산에 대하여 집합 라지 V는 닫혀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또 첫 번째 공리부터 여덟 번째 공리까지 일일이 다 보면서 증명을 해줘야 되겠지요. 이것에 대한 증명은 아까 연속함수에 대한 증명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보세요. 다만 아까 제가 증명을 하지 않았었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것만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수체에서 K1과 K2라는 두 개의 실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n차 이하의 다항식 px하고 점 연산을 채줬다. 그러면 이 결과가 과연 k1.px, 벡터 어디션 k2.px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체크해 봅시다. 자, 먼저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k1 플러스 k2 그대로 놔두고 이 점이 일반적인 곱셈으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px를 곱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실수에서 다항식과 똑같기 때문에 배분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적어주면은 k1px는 k1.p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정의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은 k2.px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여기에서 플러스는 벡터 어디션 플러스로 고쳐줘도 상관이 없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잘 모르겠다면은 이것을 풀어 헤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결론,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섯 번째 공리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리는 역시 실수체에서 두 개의 스칼라 K1, K2를 가져와서 실수 곱을 해준 그 결과에다가 n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점 연산을 취해줬을 적에 과연 그 결과가 k1. 가로 열고 k2.px 이거하고 같느냐,
그것을 체크해 보라는 얘기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자, 좌변부터 K1, K2.px는 K1, K2px 이렇게 되어지죠. 무엇에 의해서? 이쪽의 이 정의에 의해서. 고로 K1, K2px는 다시 K1 가로 열고 K2px 이렇게 해줄 수 있고, K2px는 K2.px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K1과 이것은 또 그냥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K2.px는 집합 라지 V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벡터가 되어지죠. 고로 스칼라 곱셈 벡터, 이것은 이 정의에 의해서 스칼라 점 벡터 이렇게 해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다가 점을 넣어가지고 K1 점 가로 열고 K2 점 px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8번째 공리 1.px는 px가 되어지는 이 일이 실수체에 존재하는가, 그 문제죠. 그럼 봅시다. 1.px 이것은 1px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1px는 px가 되어지기 때문에 1.px가 px가 되어지는 이 일이 실수 R의 원소로서 포함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R의 원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8번째 공리도 성립한다.